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사람을 만나면 손부터 보십시오. 손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표정도 연습하면 감출 수 있죠. 하지만 손은 다릅니다. 손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0.2초 만에 뇌의 감정 중추와 직접 연결되어 반응합니다. 무의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첫 만남에서 상대방이 악수를 청했는데 그 손이 너무 차갑고 축축했다고 합니다. 그냥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6개월 뒤 그 사람은 중요한 약속을 3번 연속으로 어겼고 결국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손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거리 두어야 할 손 3가지와 가까이 두어야 할 손 3가지, 총 6가지 손의 심리 패턴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손이 더럽다, 손이 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심리학과 행동과학에 근거한 관계에서 실제로 위험하거나 안전한 손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하나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직업 때문에 손이 지저분한 것과 관계에서 위험한 손은 완전히 다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요리하시는 분, 농사 짓는 분들의 손은 오늘 제가 말하는 경계해야 할 손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그 구분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손으로 사람의 본성을 읽는 법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손은 거리 두세요. 첫 번째, 손톱 뜯는 사람, 손톱 방치하는 사람. 첫 번째, 거리 두어야 할 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손톱이 더럽다고 나쁜 사람 절대 아닙니다. 건설, 요리, 농사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의 손은 당연히 거칠고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직업적 오염이지 본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일상에서의 관리 태도, 그리고 자기 일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손톱을 보면 2가지가 드러납니다. 첫째, 자기 관리에 얼마나 신경 쓰는 사람인가. 둘째, 일을 처리할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 사람인가. 먼저 손톱을 습관적으로 뜯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손톱 뜯기, 즉 조갑섭식증은 불안장애와 강박장애의 증상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2015년 몬트리올 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손톱을 뜯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70대 초반 되시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손톱 주변이 항상 벗겨져 있고 피가 마른 자국이 보였습니다. 함께 개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작은 일에도 지나치게 불안해하시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감정 조절을 힘들어 하셨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손톱을 뜯는 행동은 불안을 해소하려는 무의식적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화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반응을 먼저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 위생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의 5대 성격 특성 이론, 빅5 이론에 따르면 개인 위생은 성실성 지표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2018년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자기관리 습관이 업무 수행 능력과 약속 이행률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관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후반 되시는 분과 함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손톱 밑에만 유독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함께 활동하면서 보니 맡으신 역할을 자주 잊으시거나 중요한 약속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실성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작은 부분까지 챙기는 습관이 없으면 맡은 일의 세세한 부분도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2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 연구팀은 그릿, 즉 끈기와 성실성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작은 일상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이 큰 목표도 끝까지 달성하는 경향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런 어르신을 봤습니다. 평생 건설 일을 하셨던 70대 어르신이셨습니다.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가득했지만 손톱만큼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하고 나면 꼭 손톱 밑까지 닦았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됐지. 그 어르신은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었고 맡은 일은 반드시 끝까지 하셨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습관의 힘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이 인생 전반의 책임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손톱이 지저분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심리학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작은 습관이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손은 거리 두세요. 두 번째, 악수 강도가 말해주는 그 사람의 본성. 두 번째, 거리 두어야 할 손입니다. 악수입니다. 악수는 첫 만남에서 가장 먼저 나누는 신체 접촉입니다. 그리고 그 악수의 강도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악수에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강한 악수. 둘째, 지나치게 약한 악수. 먼저 강한 악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엘라베마 대학교 윌리엄 차플린 교수 연구팀은 악수와 성격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지나치게 강한 악수를 하는 사람은 지배욕과 우월감이 높고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힘이 센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손을 꽉 쥐면서 내가 너보다 위다라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2015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서도 강한 악수를 하는 사람들이 협상 과정에서 더 공격적이고 타협보다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경향이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70대 초반 되시는 한 어르신과 처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악수를 청하시길래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꽉 쥐시더니 한참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힘을 주시면서요. 처음엔 악수를 좀 세게 하시는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패턴이 보였습니다. 대화할 때마다 상대방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목소리를 높이셨고 내 말이 맞다며 상대방을 압박하셨습니다. 동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본인이 결정권을 쥐어야 직성이 풀리셨고 다른 사람 의견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권위적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악수의 강도가 그 사람의 관계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지나치게 약한 악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엘라베마 대학교 연구에서는 약한 악수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밝혔습니다. 자신감 부족, 책임 회피 성향,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인 태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2017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서는 약한 악수가 회피형 애착 유형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에서 깊이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고 책임지는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관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후반 되시는 분과 인사를 나눴는데 악수가 너무 약했습니다. 손을 내미시긴 했는데 살짝 스치듯 닿고 바로 빼시더군요.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정하세요라며 책임을 회피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항상 책임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책임 회피 성향이라고 합니다. 약한 악수가
그 사람의 소극적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악수는 무엇일까요? 2010년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은 적절한 악수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적당한 압력, 2-3초의 지속 시간, 그리고 눈을 마주치는 것. 이런 악수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감과 신뢰성이 높고 관계에서 균형 잡힌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어르신을 봤습니다. 70대 중반 되시는 분이었는데 악수가 딱 적당했습니다. 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대화할 때도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자기 의견도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상대방 이야기도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분명히 맡으시면서도 다른 사람 의견도 존중하셨습니다. 심리학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악수의 강도가 그 사람의 관계 방식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면 지배적이고 너무 약하면 회피적입니다. 적절한 악수가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런 손은 거리 두세요. 세 번째, 말하면서 툭툭 치는 손. 세 번째, 거리 두어야 할 손입니다. 말하면서 상대방을 툭툭 치는 손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그냥 친근함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아닙니다. 이 버릇은 가벼운 폭력적 의사표현이고 무의식적 경계 침범입니다. 먼저 심리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상대방을 자주 터치하는 사람은 타인의 개인 공간, 즉 퍼스널 스페이스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기 중심적 성향이 강하고 상대방의 불편함을 감지하는 공감 능력이 낮았습니다. 2016년 옥스퍼드 대학교 행동심리학 연구팀은 신체 접촉과 관계 역학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대화 중 상대방 몸을 치는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권력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을 아래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되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상대방 팔이나 어깨를 툭툭 치셨습니다. 야, 그거 말이야 하시면서 팔을 치시고 내 말 들어봐 하시면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처음엔 친근하게 대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자기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려고 하면 다시 팔을 툭 치시며 말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시면서요. 동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의견을 내면 아이고, 그건 하시며 어깨를 툭 치시고는 본인 생각을 강요하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침습적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면서도 그것이 문제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심각했던 건 감정적 경계 침범도 심했다는 점입니다. 그분과 가까이 지냈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툭툭 치면서 말하시더니 나중엔 제 사생활까지 캐묻고 제가 싫다고 하면 화를 내시더라고요. 물리적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은 감정적 경계도 침범합니다. 2019년 UCLA 사회심리학과 연구에서는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터치하는 사람들이 관계에서 상대방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관계를 끌고 가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단순한 스킨십과 경계 침범형 손버릇은 다릅니다. 친한 사이에서 가끔 어깨를 토닥이거나 격려의 의미로 손을 잡는 건 자연스러운 스킨십입니다. 하지만 경계 침범형 손버릇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첫째, 상대방이 불편해하는데도 계속한다. 둘째, 자기 이야기를 강조할 때마다 친다. 셋째, 상대방과의 친밀도와 상관없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한다. 넷째,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지 않는다.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4년 MIT 미디어랩의 연구에서는 대화 중 신체 접촉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신체 접촉이 양방향으로 일어났습니다. 서로가 자연스럽게 터치하고 서로가 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관계에서는 일방향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계속 터치하고 상대방은 피하거나 불편해했습니다. 반대로 이런 어르신을 봤습니다. 70대 초반 되시는 분이었는데 대화할 때 상대방을 절대 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격려가 필요한 순간에는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어깨 한번 토닥여드려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신 겁니다. 그분은 대화할 때도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으셨고 감정적 경계도 존중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물어볼 일이 아닌 것 같네요. 말씀하시기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심리학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손의 움직임이 그 사람의 경계 인식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함부로 치는 손은 상대방의 공간과 감정을 함부로 대하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가 거리 두어야 할 손 3가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가까이 두어야 할 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이 두어야 할 손 첫 번째, 따뜻한 손. 이제부터는 가까이 두어야 할 손입니다. 첫 번째, 따뜻한 손입니다. 손의 온도. 이건 단순히 체온이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서 상태가 드러나는 신호입니다. 먼저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예일 대학교 심리학과 존 바그 교수 연구팀은 손의 온도와 심리 상태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따뜻한 손을 가진 사람들은 자율신경계가 안정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편안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차갑고 축축한 손은 만성적인 불안과 스트레스 상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2012년 스탠퍼드 대학교 의학부 연구에서는 손의 온도가 애착 유형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뜻한 손을 가진 사람들은 안정형 애착 경향이 높았습니다. 이들은 관계에서 안정감을 주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온기라고 부릅니다. 손의 물리적 온도가 그 사람의 심리적 온기를 반영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70대 초반 되시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처음 악수를 나눴을 때 손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그냥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됐습니다. 말씀하실 때 상대방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라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실수를 해도 화를 내시지 않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야. 다음엔 잘하면 되지. 그분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 연구팀은 손의 온도와 사회적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따뜻한 손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는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더 많았고 그들의 관계 만족도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차가운 손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2017년 UCLA 신경과학 연구팀은 손의 온도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균형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뜻한 손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 즉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안정감을 줍니다. 불안하거나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2014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에서는 영유아 시절의 애착 경험이
평생의 손 온도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손이 따뜻한 경향이 있었고 대인관계에서도 신뢰를 잘 형성했습니다. 실제로 관찰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후반 되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웃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없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을 잡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그분 손을 잡으면 제 마음도 따뜻해지더라고요. 심리학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손의 온도가 그 사람의 정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손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따뜻해집니다. 가까이 두어야 할 손 두 번째, 일한 흔적이 있는 손. 두 번째, 가까이 두어야 할 손입니다. 일한 흔적이 있는 손입니다. 피부가 거칠거나 굳은 살이 있는 손. 이건 단순히 고생한 손이 아닙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꾸준함의 흔적입니다. 먼저 심리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는 그릿, 즉 끈기와 성실성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장기간 같은 일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일반인보다 5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손에 굳은 살은 바로 이 그릿의 물리적 증거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해야 생기는 겁니다. 2013년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과 연구팀은 육체 노동 종사자들의 심리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손에 굳은 살이 있는 사람들은 지속성의 습관이 강했습니다. 힘든 일도 포기하지 않고 약속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향이 높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성실성이라고 부릅니다. 손에 굳은 살이 그 사람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70대 후반 되시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손을 보면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피부도 거칠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두꺼웠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는 평생의 성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만나자고 하면 5시 정각에 나오셨습니다. 맡은 일도 반드시 끝까지 하셨습니다.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지라는 게 그분의 신념이었습니다. 동네 일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나서셨고 힘든 일일수록 더 앞장서셨습니다. 이 손으로 평생 살아왔는데 이 정도는 해야 사람 구실을 하는 거 아니겠어? 2016년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학과 연구에서는 육체적 노동 경험과 신뢰도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손으로 직접 일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책임감이 높고 대인관계에서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 노동은 결과가 즉시 드러납니다. 대충 하면 바로 티가 나고 성실하게 하면 그 결과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책임의 무게를 체득하게 됩니다. 2018년 MIT 행동경제학 연구팀은 노동의 가치 인식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직접 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노고를 더 잘 이해하고 감사와 존중의 마음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관찰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중반 되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건설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손을 보면 굳은 살과 상처 자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만큼 믿음직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번 말한 건 반드시 지킨다는 게 그분의 원칙이었습니다. 작은 약속도 큰 약속도 똑같이 지키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말없이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평생 손으로 일하며 산 사람이라 힘든 거 모르는 사람 아니야.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 그분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이 보여주는 건 평생의 성실함이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2015년 옥스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서는 지속성의 흔적을 연구했습니다. 연구팀은 손에 굳은 살이 단순한 물리적 흔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걸어온 길의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꾸준히 묵묵히 자기 일을 해온 사람. 그 손이 가장 믿을 만한 손입니다. 심리학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손의 흔적이 그 사람의 삶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굳은 살이 있는 손은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줄 겁니다. 가까이 두어야 할 손 세 번째, 상대 먼저 챙기는 손동작. 세 번째, 가까이 두어야 할 손입니다. 상대를 먼저 챙기는 손동작입니다. 자리를 양보하고 문을 잡아주고 컵을 건네주는 손.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먼저 심리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UC 버클리 대학교 대처 켈트너 교수 연구팀은 친사회적 행동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높고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입니다. 누가 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하는 행동. 2014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서는 손의 방향성을 분석했습니다. 나에게서 상대방으로 향하는 손동작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관계 지향적이고 배려심이 높았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서 나에게로 손동작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경향이 강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적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손의 방향이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70대 초반 되시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분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반찬이 나오면 항상 먼저 돌리셨습니다. 본인이 먹기 전에 옆 사람 앞으로 먼저 밀어주셨습니다. 이거 맛있어 보이네요. 드셔보세요. 물컵이 비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 컵을 채우시기 전에 옆 사람 컵부터 채워주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하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먼저 받으면 남은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2017년 스탠퍼드 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작은 배려의 습관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일상에서 작은 배려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위기 상황에서도 든든한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배려는 진짜 성품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큰 일에서는 누구나 계산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서는 본성이 드러납니다. 2015년 프린스턴 대학교 행동경제학 연구에서는 자동적 친절을 연구했습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문을 잡아주는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뒤에 사람이 오는 걸 보고 문을 잡아주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계산된 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문을 잡아주는 사람들은 본능적 배려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배려했고 장기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관찰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후반 되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항상 제일 먼저 오셔서 의자를 펴놓고 창문을 여셨습니다. 다들 편하게 앉으셔야지. 누가 물건을 들고 오면 말없이 다가가서 받아주셨습니다. 무거우시겠어요? 제가 들게요.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이 없는 사람을 챙기셨습니다. 같이 쓰고 가세요. 저는 가까워요. 그분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예일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서는 배려의 전염성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배려심 깊은 사람 주변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배려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영향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2016년 시카고 대학교 행동과학 연구팀은 손의 방향과 성격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손이 항상 자기 쪽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관계에서 받기만 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상대방 쪽으로 자주 향하는 사람들은 주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관계에서 균형을 잘 맞췄습니다. 심리학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손의 방향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먼저 챙기는 손은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때도 먼저 손을 내밀어 줄 겁니다. 여기까지가 가까이 두어야 할 손 3가지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손으로 사람 읽는 6가지 체크리스트.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손으로 사람의 본성을 읽는 6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먼저, 거리 두어야 할 손 3가지입니다. 첫째, 손톱 관리 태도가 드러나는 손. 단순히 손톱이 지저분한 게 아니라 직업과 상황을 제외했을 때 일상 관리에 무심하거나 손톱 주변을 뜯는 습관이 있는 손입니다. 이런 손은 불안이 높거나 책임감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너무 강하거나 지나치게 약한 악수. 지나치게 강한 악수는 지배욕과 우월감, 너무 약한 악수는 책임 회피 성향을 보여줍니다. 적절한 악수가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듭니다. 셋째, 말하면서 툭툭 치는 손. 이건 경계 침범이고 자기중심적 성향입니다. 물리적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은 감정적 경계도 침범합니다. 다음은 가까이 두어야 할 손 3가지입니다. 첫째, 따뜻한 손. 손의 온도는 정서 상태를 보여줍니다. 따뜻한 손은 안정된 자율신경, 안정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둘째, 일한 흔적이 있는 손. 굳은 살이 있고 거친 손은 성실함과 책임감의 증거입니다. 꾸준히, 묵묵히 자기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셋째, 상대를 먼저 챙기는 손동작. 자리를 양보하고 문을 잡아주고 반찬을 돌리는 손. 손의 방향이 상대를 향하는 사람은 마음도 상대를 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황과 직업을 고려하십시오. 건설, 농사, 요리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의 손은 오늘 제가 말한 경계해야 할 손이 아닙니다. 둘째, 한두 번이 아닌 패턴을 보십시오. 반복되는 행동이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 6가지 체크리스트, 여러분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손이 이렇게 본성을 드러내는 걸까요? 그 과학적 근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은 뇌의 감정 중추와 0.2초 만에 연결됩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반응하는 겁니다. 둘째, 손은 말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긴장하면 손에 땀이 나고 불안하면 손가락을 만지작거립니다. 셋째, 손동작은 진짜 생각을 숨길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온 결과입니다. 넷째, 손버릇은 평생 형성된 성향의 흔적입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습관이 손에 남습니다. 그래서 손을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보입니다. 손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손을 보면 마음이 보이고 마음을 보면 관계가 보입니다. 손은 마음의 언어다. 손을 보면 마음이 보이고 마음을 보면 관계가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6가지 일상에서 한 번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손톱 관리 태도, 악수의 강도, 툭툭 치는 손, 따뜻한 손, 일한 흔적이 있는 손, 상대를 먼저 챙기는 손동작.
이 6가지가 여러분의 관계를 지켜줄 겁니다. 손은 작지만 그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 중에 손 때문에 기억에 남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